파트 5 문법 문제를 풀기 전에 문장 구조에 대한 워밍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영어하고 한국어는요, 다른 언어입니다. 영어 문장 구조와 한국어 문장 구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적인 사고로 해석해서 영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장 구조가 다르니까요. 이 문장 구조가 뭔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을 좀 다지고 가겠습니다. 네, 품사라는 개념인데요. 품사는 영어로 월드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품사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서 나눈 갈래를 품사라고 합니다. 영어의 수많은 단어들을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한정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로 분류를 해놓은 것을 품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토익 공부를 하는데 품사의 이름, 역할을 일일이 다 알아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품사는요, 품사마다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아셔야 단어를 올바른 자리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이 품사들 중에서요, 문장의 구성 요소로 쓰일 수 있는 주요 품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명사는요, 이름 명자를 썼습니다. 사람, 사물의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모니터, 토익, 애플리케이션, 티처, 선생님이란 의미의 이런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 명사라고 하고요. 대명사는요, 명사 앞에 대신 대자를 쓴 거예요. 우리 대타, 대리인 다 대신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는요, 뭐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she, 뭐 토익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해서 it,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는요,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뭐 watch, 보다, talk, 말하다. 그리고 우리 am, are, is와 같은 비동사들도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형용해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이라는 건데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말,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formative, 유익한, interesting, 흥미로운, 그리고 clear, 분명한 이런 것들이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을 볼게요. The train arrived. 기차가 도착했다. The guidebook is informative. 안내서는 유익하다. She accepted the offer. 그녀는 제안을 수락했다. 라는 세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서요, 우리 품사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train, guidebook, 그리고 offer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arrived, is, accepted는 동사겠죠. 우리 she는요, 여자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informative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품사들 중에서요,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품사는 뭔가요? 우리 arrived, is, accepted와 같은 동사죠. 자, 그럼 우리 동사 앞에 있는 품사를 볼까요? train, guidebook, she, 즉 명사와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와 대명사가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명사와 대명사는요, 동사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주체가 되는 말을요, 우리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informative라는 형용사의 역할을 볼까요? 이 형용사는요, 비동사 뒤에 쓰이고 가이드북이라는 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offer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의 역할을 보시면 accepted the offer 이라고 해서 제안을 수락했다.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확인했듯이 주어와 동사는 문장에 반드시 하나씩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입니다. 그럼 목적어와 보어는 어떤가요? 목적어가 필요한지, 보어가 필요한지는요,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동사를 공부할 때는 이 동사의 성격을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개념을 더 다지고 가볼게요. 절과 구인데요. 여러분 절과 구, 구와 절 정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절이라는 건요. 주어 동사를 포함한 말의 덩어리를 말하고요. 구는요.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은 말의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저기 한번 요 예문을 볼게요. The lecture is informative. 요거는 어때요? 강의는 유익하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모두 갖추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An informative lecture 이러면 유익한 강의라는 뜻이죠. 여기 주어 없고요. 동사 없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 이상으로 어쨌든 말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문장 구조와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증들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절과 문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절이 곧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절이 문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방금 봤던 절은요.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자 그게 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문장 안에는 여러 개의 절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절과 절을 접속사라는 품사가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 또 나중에 또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들겠죠. 제가 토익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굳이 문법 개념을 꼭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 문법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파트 5 문법 문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법 개념을 알아두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어 뜻을 모르는데 문장에서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동사인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또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단어 뜻을 모르면 당연히 모르겠죠. 먹다, 마시다, 공부하다, 수락하다 어쨌든 이런 동사의 의미를 아셔야 이 단어가 동사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여러분이 동사의 의미를 아셔야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이 동사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를 꼭 병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문장 구조를 마스터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품사, 그리고 문장 구조,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까지 여러분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영어 문장 구조를 마스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